네, 이번 시간은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입니다. 매크로와 실적 변수를 통해서 시장 흐름들 체크하죠.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이 뭐 확확 돌아가서 변화하는 게 워낙 많습니다. 오늘 다룰 세 가지 키워드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9월 금리 인하 유럽. 트럼프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9월에 연준은 제가 할 길을 가면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까요?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네, 거의 99%죠. 네. 뭐 트럼프가 하지 말라고 해서 연준이 못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특히 뭐 길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뭐 인플레이션을 뭐 유발하는 정책을 워낙 지금 공약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보다는 뭐 패드가 조금 긴장하면서 오히려 올해 내릴 금리를 내년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적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아직 대선이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여유가 있고 일단 뭐 연준이 계속 얘기하듯이 이 인플레이션과 고용 상황에 집중해서 정책을 펼치기 때문에 조금 예정된 금리 인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지금 인플레이션 추이를 보면 지난 4월부터 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 뭐 둔화되고 있는 거죠. 특히 3월까지는 좀 불안했는데 4월부터는 많이 내려갔고 또 이번 주에 근원 PCE 물가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주말에 아마도 전월비 0.1, 뭐 근원 PCE 같은 경우에는 2.0%가 예상됩니다. 2.5%가 예상됩니다. 거의 뭐 목표치인 2.0에 0.5%포인트 남겨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첫 단추를 깰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가 금리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내려야 되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고 나서 그렇죠. 내려서 경기 부양하는데 아니 이자들이 먼저 내린단 말이야. 네. 그리고 이제 뭐 딴지 거는 것도 좀 있을 거고요. 그러면 금리 인하 경로나 횟수, 그다음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주가 반응을 좀 예측해 주시죠. 지금 이제 9월 내리고 그러면 올해 뭐 한 번 정도 더, 두 번 정도 시장을 예측하는 거 같고 그랬을 때 근데 9월에 금리를 내리게 되면 정말로 시장 기대하는 것처럼 주가가 마냥 오를까? 그런 걱정도 사실 있습니다. 사실 9월의 인하는 뭐 그건 재료가 아니죠. 뭐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리면 호재가 되겠지만 뭐 안 내리면 악재가 되는 거고요. 내리면 뭐 중립이 되는 거고 뭐 그것보다는 이제 9월 달 FOMC에서 이제 어떻게 연준 위원들이 정책을 끌고 갈까? 그리고 터미널 레이트 중국 쪽으로 최종 기준금리는 얼마가 될까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겠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 경기 지표가 향후 한 두어 달 사이에 나쁘게 나올 경우에 시장은 뭐 앞서가겠죠. 50bp 인하로. 그런 쪽에서 좀 시장의 기대치보다 연준의 실질 행동의 예상치는 조금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슈는 증시에서 뭐 더 이상 큰 호재나 악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선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겁니다. 시장에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경로로 간다면 여파가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 예측하는 경로대로 간다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트럼프 리스크,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당장 이 TSMC 대만 얘기하면서 반도체주가 휘청하고 지금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대체로 리스크가 많은데 트럼프 2.0 시대에 그 시대가 온다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뭐 직격탄을 맞을 산업은 뭐 다 아시고 계시지만 IRA 보조금 축소이기 때문에 IRA 법 자체가 뭐 민주당이 상하원을 다 뺏기지 않는 이상 조금 법 자체가 당장 폐기될 수는 없는 거고요. 대통령이 워낙 미국은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일단 보조금 축소부터 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 이런 쪽에서 조금 피해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미 공장을 지어놨는데
비싼 땅에다 공장을 지어놨는데 약속과는 다른 그런 보조금을 준다면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이제 관세 인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보통 역대 공화당의 조금 강성 대통령이 이제 73년에 닉슨이라든지 또 레이건 대통령이라든지 85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죠. 뭐 이런 그 강성 대통령이 먼저 환율을 조금 조정할 때 국제 협의를 통해서 환율을 조정하기 전에 먼저 강력한 수입 규제 내지는 관세 인상 정책이 먼저 선행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관세 인상은 그런 환율 조정의 연결선상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일단 관세를 한 10% 인상하면 세계 교역이 한 3% 가까이 줄 수밖에 없고요. 신흥국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전기차에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사실 우리나라도 같이 뭐 관세를 인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또 우리나라의 반사 이익으로 조금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중국산 전기차가 미국 시장에서 덜 팔릴 수밖에 없고 거의 안 팔리겠죠. 그게 현실화되면. 그래서 좀 반사 이익을 얻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뭔가 좀 특정하기 어려운 혼란스럽다는 거죠. 불확실성이잖아요. 그죠? 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2.0이 1.0처럼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네. 외환시장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보면 엔화는 최근에 조금 강세로 지난번에 160에 넘어가다가 160엔 대 밑으로 좀 내려온 것 같고요. 그럼 달러와 양방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원화도 아직은 편안하지는 않은 구간인데 우리는 8월에 한은에 뭐 금리 인하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외환시장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까요? 예. 네, 이번 주는 일단 7월 31일 BOJ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시장에서는 이미 금리 인상, 그다음에 QT 완화를 지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7월 31일 날 비둘기적인 BOJ의 통화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엔화가 큰 쪽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엔화가 추가 강세로 크게 움직일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7월 31일 BOJ 회의에서도 이번 주 회의에서도 뜨뜻미지근한 조금 정책으로 또 얼버무린다면 엔화는 다시 튀어 올라갈, 엔화는 다시 또 약세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지난 7월 11일 날 CPI가 발표된 날, 미국이 CPI 발표된 날 BOJ가 3조 5천억 달러의 지금 뭐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2엔에서 157엔, 8엔까지 내렸고, 또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환율이다라고 한번 인터뷰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또 1, 2엔이 또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156, 7엔에 머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뭐 BOJ나 뭐 FED의 금리 인하나 여러 가지가 정책 변수가 남아 있지만, 저는 일본의 펀더멘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엔달러가 그렇게 큰 폭으로 강세로 가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155엔, 뭐 조금 양보해도 한 153엔이 하반기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노선 레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에는 지금 157엔 정도 기록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160을 넘었었고요. 우리 외환시장도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이 1388원이니까 아직까지 편안하게 내려온 국면이 아닙니다. 시간상 다음 키워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여주십시오. 네. 부진한 시장, 빅테크 실적으로 하락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번 주 국내 기업도 그리고 미국의 이제 주요 기술 기업 실적 발표하는데요. 제목처럼 시장의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네,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착하게 나오고, 또 이번 실적 시즌에 빅테크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면 뭐 두 개가 만나서 시장 분위기 반전을 이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빅테크의 실적이 문제인데, 지금 EQ 실적이 한 15% 정도 발표가 됐는데, 발표된 기업들 중에 추정치를 웃도는 기업들이 거의 한 80% 출발은 좋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있는 거는 빅테크죠. 특히 이번 주에 테슬라, 그 다음에 뭐가 발표되죠? 구글이 발표되죠. 알파벳이. 그래서 이게 조금 좀 현재로서는 지금 긍정적입니다. 애널리스트들 예상은 지금 올해 전체적으로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11% 정도 증가하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예상 정도로 만약에 올해 2Q, 3Q 이렇게 또박또박 나와준다면 미국 주가가 비싼 거는 맞지만 거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버틸 수 있고 또 순환매라든지 지난번처럼 이렇게 하면서 숨고르기를 하면서 빅테크들이 꾸역꾸역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갈 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김한진 박사님이 주시는 투자 인사이트 확인하겠습니다. 건초도미에서 바늘을 찾으려고 애써서 노력하지 말고 건초도미를 사라. ETF의 창시자입니다. 존 보글 얘기인데 무슨 의미인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뭐 ETF 회사를 만들고 지금 회장이니까 당연히 뭐 ETF 사라는 얘기고요. 네. 하지만 요즘처럼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뭐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갈 때 사실 그동안은 이제 조금 종목 고르기가 뒤돌아보니 엔비디아 꼭 가지고 있을 걸, 테슬라 꾹꾹 눌러 가지고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또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나스닥 100이라든지 또 혹은 AI ETF라든지 이런 지금은 또 빅테크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좀 방어적인 좀 저PR이라든지 조금 필수 소비재라든지 방어적인 ETF를 이제 섞어서 같이 갖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에 대응하는 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사실 4차 산업에서 누가 제2의 엔비디아가 되고 누가 제2의 테슬라가 될지는 긴 관점에서는 모를 일이거든요. 네. 예, 키워드로 알아보는 경제 이야기 김한진 박사님 오늘 함께 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